이상에 대한 이 나누는 그 기준점을요, 뭐가 양인지 뭐가 음인지 몰라요. 일단은 음체질, 양체질은요, 인체가 구심, 수축하기 쉬운 체질이고요. 네? 양체질은요, 확산되기가 쉬운 체질이에요. 그럼 확산되기 쉬운 사람이 막 수축 운동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굳기 쉬운 사람은 막 운동을 시켜야 돼요. 가만히 안 놔두고, 막 격렬한 있잖아, 막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구별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없더라고요. 그냥 음체질 아니죠. 절대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수축하기 쉬운 체질인지 아까 왜 확산하기 쉬운 체질인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운동을 하세요. 그런 요법을 권유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음인하고 소음인은요. 그게 태소는 그 안에서도 양이 센 놈, 양이 약한 놈, 그 안에도 수축력이 강한 놈, 수축력이 약한 놈 이렇게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상이에요. 근데 그거가 안 돼 있고 기준점이 없어요. 책을 읽어봐도. 저 경기대학교 나온 것도 다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그럼 거기다 보면 양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위에다가 뭐 태양인, 소양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마이너스 수축하는 기든 그 다음에 확산되는 기든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윗동네에서 노는 놈, 아랫동네에서 노는 놈을 소양인, 태양인, 그 다음에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그 기준점을 모르니까 사람을 보고서 판단을 못해요, 판단을. 그래서 하는 행동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체질을 있잖아요. 봐야하면서 그거 진단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갖고도 안 돼. 내가 저기 다 만들었거든요. 계절도 봐야 되고요. 이 사람이 내가 태음이라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원래 타고난 기질. 원래 체질이 타고난 체질이 있다니까요. 그건 오링 테스트 있잖아요. 생각 없이 하는 데서 소리를 나는 소음이라든지 이래서 자기를 자꾸 뇌에다 전달하잖아요. 자기 체질에는 힘이 싹 가고 자기 체질한테 힘이 싹 가져요. 그래서 똑같이 아프다고 이게 엄청난 큰 일인지 그냥 별거 아닌 건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대요. 똑같은 아픈 것도. 그게 체질을 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간이 안 좋다고 해서 막 무조건 안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태양인들은 간이 안 좋은 게 그냥 사실이에요. 약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태음인들은 간이 굉장히 좋게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그 좋게 태어난 놈이 와가지고 간이 안 좋대. 이거 보통 사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까 이제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음식 요법, 그래서 우리가 처방할 때 약도 해주지만 의사가 딱 해가지고 왜 음식 있잖아요. 요거 드세요. 이런 식으로 처방해준 것도 굉장히 물만 먹었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빈자를 먹어줘야 돼요. 보수빈자를. 왜 우리가 버섯 있잖아요. 표고버섯도 보면 이게 좀 미끄덩거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파도 보면 이게 왜 겉절이 이렇게 하고 왜 그 안에 보면 미끄덩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보수빈자라니까요. 그래서 파라리 먹어도 정력제라니까요. 그래서 물만 먹어주면 안 되고 보습인자 있잖아요. 보습인자. 보습될 수 있는 인자와 같이 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이 보습인자가 제일 많은 게 우리가 보면 영계, 닭도 영계예요. 예? 그리고 애기들이 보습인자가 제일 많아요. 왜 걔는 양수에서 그냥 날랄랄 놀라고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요 제일 물이 많아요. 근데 걔가 나이가 먹어서 물이 알고 보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게 결체 조직이 잘 형성이 돼야 일단 기본 세포가 잘게 카피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이게 아까 우리가 잉크 했는데 잉크가 덜 찍어가지고 힘이 끄덕하게 카피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세포 자체가 병신 노화 세포가 카피되는 것도 막 사이클이 굉장히 늦게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 할 때 막 흔드는 이유가 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뚫렁한 게 나와요. 이렇게 세포가 좀 뚫렁하게 나요. 그러니까 여기 좀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 좀 몇 개월 쭉 다닌 사람들은요. 사람이 젊어져요. 뭔가가 사람이 정리되는 거에 젊어진 느낌이잖아요. 그러다가 한동안 안 나타나고 오잖아요. 그러면 폭삭 늙어서 온다니까요. 그게 이 원리예요.
아까 흔들어서 막간을 기구 통하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흔드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서 또 아까 막이 신축성이 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축성이 좋게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왜냐면 또 아무리 그거 먹었다 그래도 신축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약 먹은 사람은 파란 딱지 주고 해서 그거 뭐냐면 원래 여기서 복부 마사지 해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아니 약 먹으면 내장의 내막이 굳어가지고 흡수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은 아까 약침을 넣든지 아까 링겔요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약 먹어서 흡수가 안 되면 뭐보다 많아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링겔요법이라든지 약침요법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효과적이라는 거죠. 아까 있잖아요. 여러분의 365개가 혈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좌우로 해가지고 곱하기 이제 둘이 되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700몇 개의 혈이 잘 들어보세요. 이상이 있을 때는 이게 오그라붙어요. 오그라붙어가지고 수축이 돼가지고 왜? 아까 소통을 안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말라서 오그라붙으면서 쫙 오그라붙어가지고 진짜 침으로 빵 뚫리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게끔 거기를 꽉 막아버려요. 그래서 침으로 고기를 꼭 뚫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 방울 놓으면은 딱 소통이 되겠죠. 그래요. 그치만 그럼 병든 그래서 한 방인 거예요. 그치만 병든 혈이 아닌다면은요. 혈이 그렇게 조그맣지 않아요. 혈이 퍼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열이 다 이거 하나로 다 이어져서 그런 사람은 뭐야? 혈은 있지만 혈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바늘을 치면 되냐면 그거는 병든 혈이에요. 그래서 병든 혈은 바늘 구멍으로 뚫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쫙 오그라붙어서 그 오그라붙은 거를 빵 뚫려가지고 소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경혈요법의 침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아니 나한테 내가 빠져서 내한테 하나 달라고 했더니 자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통증은 뭐냐면 다 피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혈이라든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그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딱 놨을 때 그게 빵꾸 나니까 너덜너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통증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경혈침 요법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르게 한 방울로 놓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나 막 오그라붙은 사람 요즘에 많지가 왜 그러냐면 고기를 먹어서 그래요. 왜냐면 고기를 먹게 되면요. 육고기를 먹게 되면 피부 쪽으로 가는 이 혈 있는 데는 많이 돌아요. 근데 속안은 음해져요. 그래서 고기 먹게 되면 이 피부 쪽으로는 피가 많이 막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여기 피가 잘 돌아요. 근데 속은 안 돌아요. 뼈하고 근육 쪽은 잘 안 돌아요. 그래가지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모여도. 그리고 이 사람이 형체가 안 줄어들어요. 왜냐면 늙으면은요 작아져야 돼요. 뼈도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 신경통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분석해봤더니 하도 잘 먹어가지고 작아지지 않는 거예요. 고기를 하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져도 늙으니까 신경질을 줄어들 거 아니에요. 55세 넘으면 신경질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신경질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하도 먹어가지고 몸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신경은 줄어드니까 통증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신경 통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일본은 뭐냐면 육고기 안 먹게 하는 게 일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했잖아. 식물이 약이 된다고. 예? 식물은 속을 활발하게 해줘요. 이 피부 같은 데는 좀 냉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 고기를 안 먹은 사람들의 피부는 여기에 찰져요. 예? 유의해야지. 근데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 피부는 여기가 무글무글거려요. 그 대신 반대예요. 속은 여기는 찰지듯이 속은 또 뜨거워서 뼈가 막 이렇게 굳어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고기 먹은 사람은 겉은 막 이게 되는데 무글거리는데 속은 아파서 죽는다 그래요. 온몸이 굳는다고 그러고 막 굳는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막. 예? 특히 신경줄이 굳은 사람 대표적인 게 파킨슨이잖아요.
신경질이 쫙 오그라붙으니까 얘가 그냥 못 걸어가는 거야. 그냥 들들들 떨면서 다녀야지. 그게 신경질이 오그라붙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이 육고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육고기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육고기를 먹으면 겉은 피부 쪽은 양이지만 속은 음이에요. 근데 식물은 피부 쪽은 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열성, 여기 염증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식물성 먹으면 참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속을 고치잖아요. 예? 속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그게 왜냐면 식물은 피부는 이게 안정되게 만들고 속을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반대적인 게 육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통 환자는요, 육고기를 안 먹는 게 약 먹는 것보다 더 1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언을 좀 해주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약 안 먹을 사람은 약 안 먹을 것 같죠? 더 많이 먹어요. 딴 데 가서. 왜냐면 우리한테만 안 먹는 거지. 여기 1층에서 그거 그냥 원장이 얘기해 주는데 나오고 그러잖아요. 나오고 바보라 그러죠. 왜 그랬더니 거기는 가서 다 집어넣고 약은 장애를 태워서 짓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걸리면 들어가서 다 짚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나보고 거기 다 맞고 나오고 뭐 그랬는데 웃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쳤다 그래서 안 먹겠다 해서 그 사람이 안 먹지는 않는다는 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먹지 않아서 야 이거부터 정리하세요. 자 신경통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잖아요. 되려 아이고 아들이 오는데 난 1년에 그러면 보약을 먹어요. 치유약을 안 먹고. 나 1년에 2번씩 꼭 먹어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추천해 주세요. 어떤 약을 먹어야 돼요? 얘기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딴 데 가서 안 당하고. 밑에서 막 웃어요. 우리 때문에 사업 잘 된대요. 이건 요즘이 아니고 그전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당장 웃어요. 예, 그래요. 많이 잘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정확하게 좀 과학적으로 터무니없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리하면서 딱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2장을 보시면 이제 사람이 창조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2장을 보면 1차 창조가 있고 2차 창조가 있거든요. 자, 사람은요 처음에 1차 창조가 있고 2차 창조를 하는데 1차 창조가 바로 성경의 창조처럼 똑같이 1단에서 7단계로 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요 40일을 한 단위로 해요. 지금 10개월이라고 그러잖아요. 280일이거든요. 40일을 한 단위로 해가지고 7단계를 거쳐서 280일의 1차적인 생명 창조를 완성한 후에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40일 빼면은 며칠이죠? 240일쯤 되잖아요? 예? 240일. 그럼 240일 정도 되면은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그 완성이 될 때쯤 애기가 어디까지 오면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10개월쯤 되니까 7단계 내려오면 이게 내려와요. 내려서 앞으로 뭐 그때는 벌써 선장이 완성되면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니까 여기 이빨이 선장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크지 않아요. 이게 왜 완성돼 더 이상 번식하거나 하지 않고 거기서 안식에 들어가요. 애가 그 속에서 질서를 탁 잡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만 아시고요. 이때 중요한 게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은 배꼽을 통해서 받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면 돼요. 배꼽을 통해서 양식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배꼽은요 창조 선천의 기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근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배꼽 상태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배꼽침을 놔주세요 얘기하는 이유가 배꼽 상태가 이제 이거 만져봐서 으머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왜 띵글띵글띵글거리면서 있잖아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 맺힌 데가 없어야 돼요. 맺힌 데가 이렇게. 예? 얘 보면 왜 뜰가지고 띵글띵글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알고 보면요. 태어나기 부진하게 태어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꼽 상태를
잘 하는 이거는 이제 복부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 뱃속에서 아까 있잖아요. 세포 아주 최초의 세포 있잖아요. 최초의 원본 세포, 예를 들면 심장 세포, 뭐 피부 세포, 뭐 뇌세포는 원본 세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본 세포가 잘못된 것이 아까 그때 베네병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본 세포가 잘못돼가지고 눈도 뭐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요즘에 애기들을 치료해 주잖아요. 봤더니요, 베네병신이 아니고요. 애들이 출산하면서 나오면서 쇼크를 먹었는데 그걸 풀어주지 않아서 애들이 막이 약 오그라붙어 가지고 거기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해줬더니 금방 변하니까 막 기적이 났다고 나는데 사실 기적이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막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 거거든요. 예?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베네병신은 원본 세포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피부도요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뭐든 다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예? 간 세포 이런 것도 다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세포가 어떤 식으로 타고났냐를 체크하는 게 오링 테스트예요. 왜죠? 소음이 태우면서 오링 테스트 하는 거 보셨죠? 왜? 근력이 있잖아, 왜? 그게 오링 테스트가 딴 게 아니고, 왜? 원래 이 뱃속에서, 태민에서 원본 세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아는 게 바로 오링 테스트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테스트하고 되면요, 나중에는요, 하긴 해서 막 재밌는데 나중에 찌빨빨 놀라요. 그래서 이게 원본 세포를 테스트하는 게 오링 테스트, 근육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경세포는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그렇게 원본 세포 중에서도 신경세포 있죠? 예? 신경세포는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게 있죠?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게, 창조된 게, 얘가 출산해가지고요, 죽을 때까지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카피가 안 돼요. 얘가 어릴 때는 생고물처럼 찌찌 잘 늘어나요. 이 신경세포가, 이게 세포하고 신경줄 있잖아요. 신경줄이 찌찌 잘 늘어나는데, 늙으면 늙을수록 뭐예요? 얘가 쫄아들어요. 그래서 55세 지나면 뼈도 쫄아들거든요. 쫄아들어서 그래야 신경통이 안 생기는데, 요즘에 하도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네? 55세가 되는데도 쫄아들지 않으니까 뭐예요? 신경줄은 늙어가지고 쫄아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흔들어줘야 돼요. 막 흔들어가지고, 그 대신 그냥 흔들면 안 되고, 옆근에서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꺾어가지고 막 흔들어줘야 이게 아까 조금 이 고무줄이, 이게 왜 신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흔드는 게 아니고, 예, 꺾어가지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굉장히 잘 흔드는 게 뭐냐 그러면, 까마수트라 아시죠? 힌두교 성전에 보면 그 각종 섹스 체위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음양이 교류되면서 각종 체위를 하면서 막 피스톤 운동하면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흔드는 게 아니고 축을 딱 세워서 흔들잖아요. 꽃으로. 이해되서 안 돼서? 그랬을 때 몸이 생명이 우리 막 살아난다는 거야. 그것처럼 마사지에서 우리가 축을 세워서 고정을 하고서 흔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사지 할 때 어느 한 지점을 고정을 해서, 이해되시죠? 함으로써 그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침도 마찬가지예요. 침 이게 꽂았는데 전침 있잖아요. 침을 꽂아가지고 전침을 딱 놔요. 알고 그것도 그거예요. 속에서 막 파동 있잖아요. 해주는 거예요. 꼭 그냥 마사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만은 선천성 사회에서,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안식까지 취하고, 예? 안식까지 취하고 나와야 온전한 사람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오잖아요. 절대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사고방식은 선천적 사고방식인데, 그 다음에는 후천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후천적 사고방식은요, 3살 버릇 8까지 가는 속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요, 후천적인 사고방식은요, 이미 버릇은 3살에 다 8까지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3살 되기 전에 저런 식으로 애들 키우잖아요. 애 다 못 써요. 버릇을 똑바로 키워야 돼요. 3살까지. 뭐 인권이 뭐냐면 건들진 않잖아요. 버릇을 아주 그냥 집에 가면 질서가 다 무너져요. 그냥 애 때문에. 그게 무질서한 게 그냥 8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쯤 되면요, 벌써 공과사 구별하고요, 질서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7살까지 있잖아요. 아주 공간적 있죠. 자기 아까 말하는 사고방식을 정립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줬냐면요, 이미 오시는 사람이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이미 이 사람이 8인데 이 사람 버릇은요 3살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대신 이제 이런 동물적인 사람들은요,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 비굴해요. 약해 보이면 까불어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들한테는요, 약해 보이면 죽음이 기다려요. 그래서 까불는 것도 벌써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든지 상대방이, 그 다음에 또 근데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진리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이고 진리적인 거를 자꾸 얘기하면요, 어떠한 짐승 같은 사람도 꼼짝 못해요. 내가 다 해봤어요.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해주는 게 좋고, 이게 1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1단계부터 7단계가 나왔어요. 1단계는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고 궁창이 생기고, 그 다음에 땅이 생겨가지고 식물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4단계는 해와 달과 해가지고 그건 신경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신경계 시스템이 갖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새와 그 물고기가 번성하다는 건 세포가 막 이제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단계쯤 돼가잖아요. 4단계 지나잖아요. 그러면 배가 갑자기 막 커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막 불어요. 예? 그런 다음에 6단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는 동물, 그 다음에 오후에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8개월쯤, 8개월 팔삭동이라는 사람은 거의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팔삭동이는. 그래서 팔삭동이는 잘 살아요. 짐승의 세계에서는. 예? 대표적인 게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구삭동이는 정서불안이에요. 그래서 원래 팔삭동이는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9개월째 태어나는 살 수 있는 확률이 낮다 그래요. 옛날에. 요즘엔 의료가 막 발달해서 다 살려내지만, 내 말은 자연보만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10개를 못 채주면 한마디로 정서불안이 되는 거죠. 아까 사람은 아까 집단적 동물이고 포유류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동물 상대로 나오면요, 지원자라도 막 부르면서 잘 살아요. 예? 근데 9개월째 태어난 애는요, 아까처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서불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제 할 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성장은 뭐냐면 0세에서 25세까지예요. 예? 이미 여기서 다 창조가 완성됐잖아요. 창조가 완성이 돼서 온전한, 그냥 갓난아기라고 해서 없는 게 없이 다 태어난 거예요. 갓난인데 다 창조가 돼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2차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키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생식계가 출산이잖아요. 그런 2차 성장을 해야 되는 그 창조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형 창조는 키고요, 내적 창조는 아까 생식계가 아까 월경이라든지 그런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역의 수리학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임수가 1이에요. 여기 안 써있지만 정화가 2고요. 주역상 수리학이에요. 갑이 3이에요. 그 다음에 신이 4고요. 무가 5예요. 그래서 키 크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순서대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 기능이 떨어지면 애가 키가 잘 안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줌발이 좋아야 돼요. 애가 오줌발이 안 좋은 애는 키를 잘 안 커요.
그래서 오줌빨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이 기능이 좋아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쓸개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폐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가 좋아야 키가 잘 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키가 잘 안 큰 애기 왔다 그러면 요 처방을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적인 창조는 이미 자기가 생식 쪽으로 많이 발달하면 키가 잘 안 크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폐기 아니고 월경이 시작되면 키가 잘 안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적 창조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생식계통인데 이게 신장이 6이에요. 6 개수가 6이고요. 주역이 줄였어요. 그 다음에 병화가 7이고요. 을이 8이고요. 그 다음에 경이 9고 기가 10이에요. 요걸 알아야 되는데 얘들이 놓여있는 위치를 보세요. 그럼 벌써 체형을 알 수가 있어요. 키가 잘 클는지 그 다음에 애를 못 낳는지 있잖아요. 체형 보면 나와요. 거의 내적 창조는요. 여기 배 있잖아요. 배. 여기 중간, 중상간 여기가 다 몰려있어요. 앞뒤로 쫙. 왜냐면 소장도 배꼽이 있는 데죠. 그렇잖아요. 간 횡격만 있는 데죠. 대장 배 앞에죠. 비장도 횡격만 있는 데잖아요. 그죠? 예? 횡격만 있는데 그 다음 심장은 또 허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안 좋고 횡격만 안 좋고 복부가 배가 많이 나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임신하기 힘들어요. 여자건 남자건. 그래서 체형만 봐도 임신하기 힘든 거예요. 이 2차 성장을 이제 보는데 이게 1, 2, 3, 4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그 약 지을 때라든지 이거 그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는 숫자를 이거는 이제 아까 정신계라든지 이렇게 읽어낼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은 방광이 안 좋은 사람이 키 클 수는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1번. 순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광이 좋아요. 심장이 안 좋으면 또 키가 잘 안 커요. 또 심장도 좋아요. 순서대로 물어보셔야 돼요. 예? 쓸개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나 안 좋은 애들은요. 지칠 줄 몰라가지고요. 저녁 늦게까지도 애가 막 그냥 돌아다니고 막 놀러 다녀요. 그런데 키 안 커요. 너무 나고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애도 키 안 커요. 쓸개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 휴식도 해야 키가 크는 거예요. 그 다음 폐활량이 좋아야 또 키가 커요. 그 다음에 먹는 걸 잘 먹어야 또 키가 클 거 아니에요. 위가. 그래서 순서대로 이걸 순서예요. 딴 거 다 뭐한데 위가 큰데 왜 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순서대로. 그 다음에 아까 내적 성장 있잖아요. 내적 성장도 순서대로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딴 거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좋은 씨를 얻으려면 신장이 먼저 좋은 게 1번이에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질서예요. 그 다음에 무토는요, 이거 위장은요, 꽃이에요, 꽃. 아까 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있잖아요. 잘난 척 하려는 사람이 음식도 잘 먹어요. 이미 있잖아요, 이미. 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음식이 잘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차 창조, 2차 창조예요. 예? 그래서 2차 창조에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왜 그러냐면 모든 건 다 마음에 의해서 합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 먹더라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먹을 때 만약에 합성이 틀려지는 거예요. 작용이 틀려지고. 그래서 이 2차 성장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유지예요. 창조가 아니고 이미 창조된 거를 번식, 카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5세부터는요. 카피 인생이에요. 카피 인생. 이제 성장은 멈추고 카피 인생이에요. 25세 이후부터는 이제 카피 인생인데 카피 인생이지 뭐. 복사 인생이라고 그래. 복사. 창조가 아니고 그냥 입이 창조된 거를 번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번식 계속. 근데 환경이 안 좋으면 이게 번식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유지할 때. 그래서 그 유지할 때 번식하고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상생상극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표예요.
때는 실증일 때는 상극을 해줘야 되고요. 허일 때는 보호해줘야 돼요. 상생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음양오행이지만 이거는 뭐야? 유지 음양오행이고 아까 이거 2차 창조 있죠? 예? 이게 창조 음양오행이에요. 틀려요. 순서가 틀려요. 흐르는 순서가 틀려요. 아까 창조 음양오행은 인수 반강부터 시작해 1, 2, 3, 4로 나가는데 이해되세요? 예? 얘네들은 1, 2, 3, 4가 아니고요. 순서가 목화토금수로 나가는 거예요. 상생은 목화토금수로 나가고 상극은 이렇게 별 모양으로. 그래서 이 가운데 게 상극 모양이고요. 이게 가운데 별 모양이 오성별이 상극을 나타낸 거고 이 마운드 위에 원 있잖아요. 원이 상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이 상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잘 아는데 일단은 뭐야? 죽는 거는 뭘로 죽냐면 상극으로 죽어요. 그래서 아까 체질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태음인이 제일 많이 죽는 태음인이 간담이 실하거든요. 뭘로 많이 죽어요? 간병으로 많이 죽어요. 소음인이 신장 방광이 실하거든요. 소음인 신장 방광으로 죽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소양인이 비위가 아주 실하거든요. 소양인이요 위암도 더 잘 걸리고요. 위병으로 많이 죽어요. 그 다음에 태양인이요 폐하고 대장이 실하거든요. 걔네들이요 폐대장으로 많이 죽어요. 미국 놈들이요 폐하고 있잖아. 걔네들은 공나쁜 막 난리치잖아요. 아시죠? 왜 막 대장으로 막 난리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으로 많이 죽어요. 실증으로.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별이거든요. 오성별이에요. 예? 우리가 별이 진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저 별은 나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복으로 서서히 진짜 그걸 갖다 천수를 다해서 죽었다 했잖아. 왜? 예? 그런 식으로 죽어요. 마침내 멈춰요. 그래서 오성별이 오운을 이걸 갖다 오운이라고 해요. 이거를. 예? 그러면 이 오운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육각형 히라냐 있죠. 히라냐. 예? 유태인 아시죠? 이게 육각별이거든요. 육각별. 이 육각별이 바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오는 육각별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게 오운육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 함수관계를 알아야 이그날을 딱 보면서 너는 그 시간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넌 시간에서 온 병이야. 시간의 질서를 어겨서 온 병들이 경락병이에요. 시간의 질서를 어긴 병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만 잘 지켜도요. 그래서 입원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인간이 그냥 놔두면 질서적으로 못 사니까 이건 죽는 건 그냥 내다보는 건데 의사가 자 6개월 동안 당신은 병원에 입원하시고 하잖아요. 그럼 입원하면 어떻게 살아요? 시간적 질서로 살아요. 자 아침 되면 몇 시간 되면 딱 주사 맞고 아니면 탕약제 먹고 그 다음에 자잖아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했죠. 입원실 왜 필요하냐? 이 6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오온을 제대로 형성하려고 그러니까 질서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병원도 병치료는 그냥 일시적인 건데 근본적으로 치료하려고 그러면 아까 했잖아요. 외부랑 차단시켜가지고 입원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중풍화제건 뭐건 간에. 왜? 시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시간의 질서. 시간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뭐 약만 다 먹었다고 좋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병원 입원해도 낫는 사람 있어요. 지 혼자 시간의 질서를 엄청나게 지킨 사람 있죠. 왜? 들어보면 야 지독하다 있잖아. 왜? 그런 사람 살아나는 거야. 시간의 질서를 지켜. 이게 6기예요. 왜 그러냐면 낮에 6시간 우리가 자축인모로 따지는 거예요. 그게 12이잖아요. 근데 그 함수관계를 알아야 돼. 그게 경락이 또 작용하는 시간이에요. 자시에는 뭐 누가 작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시하고 축시는 간담이 작용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잠을 잘 안 자거나 그러면 간이 안 좋아지면 체력을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경락과 한수관계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단할 때 무조건 사람을 어디다 이렇게 진단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딱 봐서 이제 초진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생각나는 것만 해도 딱딱하게 가서 자꾸 이게 얘기를 하도록 노력하다 보면요. 환자 나를 대하는 태도가 틀려진 걸 분명히 느낀다니까요. 오늘 이제 아까 창조하고 유지. 그래서 약간 하나님과 같은 창조, 그 남녀가 창조하는 거잖아요. 창조, 그 다음에는 성장 창조, 그 다음에는 유지, 25세부터 유지. 그래서 아기가 오면은 아기는 어디에 소속된 거예요? 2차 성장에 소속된 거잖아요. 출산하고 25세까지 왜 이게 나이를 봐서 그러면 2차 성장이 되니까 얘는 키가 잘 크고 있는지 아니면 씨앗을 잘 만들고 있는지 있잖아요. 이거를 해서 이런 감정이라든지 이걸 해주고 그 다음에 아직 우리 그런 사람은 안 했지만 애날리고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체크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1개월고 40일 단위로 딱 와서 체크하면서 했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 응? 안정, 그 다음에 아니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뭐 교육을 시키면서 안정을 하게 하든지 퇴교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병원의 목이라는 거죠. 특히 한방의 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는데요. 양방은 할 수가 없어요. 한방만이 지금 한방은 개발하고 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25세 넘은 사람들 아까 요 유지 있잖아요. 요 유지. 예? 유지에서 이 사람은 질서를 시간적 질서를 생활 습관을 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질 스스로가 못하면은 병원에 입원시켜서 해야 될 건지 뭐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면서 약을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하면은 아까처럼 자기가 질서적으로 하면서 약 먹는 사람이야 뭐 그렇잖아요. 응? 빨리 낫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약만 먹으면 나을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용병 제주가 있다가 낫겠어요. 그럼 너 병원에 입원 안 하면 생활의 질서라도 지켜라 이거야. 그러면 잠은 잘 잤냐? 식사도 제때 제 시간에 맞춰느냐? 그러면 왼수랑 어디서 헤어졌냐 뭐 했냐 했잖아. 왼수랑 같이 살고 있냐 뭐 이런 거 다 알고 보면 그게 다 건강의 그 질서에 대해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요. 이런 식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막 하면서 하는 게 지금은 조금 더디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발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한의사에서 이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요. 지금 전 세계도 저는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아직 차크라 그런 것도 안 나거든요. 인도의 차크라 공부한 사람도 지금 여기까지 몰라요. 차크라 중에 그 90의 끝이고 원심을 시는데 어떻게 안에 응집되는지 원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응집되면은 몸이 어떻게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나와요. 기본 사고방식이 나와요. 기본 사고방식.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하신 다음에 이거 이제 제가 각광을 한 다음에 요거는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체크해 오시면 제가 또 좀 더 상세하게 또 얘기하고 이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